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옴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라인 159회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볼메 임지이고요.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수입니다. 네. 제가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뭘까요? 제가 주로 이제 옷을 그 빈티지 구제 옷을 많이 사서 입는데 오늘 동네에 어제 그 새로운 옷가게를 갔어요. 그래서 뭐 옷을 사는데 그 주인 분 사장님께서 계속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를 한다라는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어떤 유튜브를 나가냐. 그래서 정치 쪽 나가는데 뭐 그냥 얼버무렸어요. 혹시 안 들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랬더니 자기도 유튜브 본다. 그러면서 이름을 얘기해달래요. 네. 새날이냐고 아시냐고 했더니 모르겠는데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뭐 들으세요? 물어보니까 예전에 뭐 정광훈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때 너무 그래가지고 뭐 다른 유튜브를 듣는데 하는데 제가 모르는 유튜브인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시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민주당 계열의 유튜브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모르는구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민은 내가 이제 거기를 계속 가면서 이 사장님을 새날을 듣게끔 만들 것인가, 이제는 가지 말 것인가. 아직 손님이니까 더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계속 가면서 이제 새날로 다시 이분을 새날을 듣는 이 옷이 너무 예쁘다고 구독자들이 그런다면 맞아요. 좀 자연스럽게 대화도 네. 나누면서 서로를 또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새날을 계속 보다 보면은 내가 그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 느끼게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을 했는데 가게 안에 계시니까 그 라디오 같은 것도 많이 들으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이 틀어놓으시니까 새날을 전파를 해야겠다. 알겠습니다. 푸나님께 얘기해서 그곳에서 옷을 살 수 있도록 좀 보태달라고 시장기 지원을 큰 구독자를 하나 끌어오겠다고 하시면 어떨까요?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이슈 아닌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스타벅스에서 일회용 컵을 없앤 매장을 지금 운영 중이에요. 제주도에 에코 매장이라고 해서 제주도에 4개의 매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 공항까지 해서 총 5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일회용 컵이 없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리유저블 컵이라는 거를 주는데 그거를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컵을 반환을 하면 다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그런 구조인데 보니까 이제 컵을 씻을 수 있는 그 식기세척기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마신 컵을 조금 이렇게 씻어서 다시 내보내는 그렇게 해서 반환금을 받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뭐 약간은 아직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뭐 그 라떼라거나 크림이 들어있는 거 이런 걸 먹을 경우에 아무리 식기세척을 하더라도 잘 씻기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고 뭐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약간 좀 새로운 시도인 것 같아서 소개해드려봤어요. 요즘에 너무 일회용품 사용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텀블러 갖고 다니면서 카페 같은 데 가면 돈을 좀 또 깎아주시기도 하고 예전에 한참 또 이런 운동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해서 요즘에 그 환경보호 좀 많이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저희가 배달이나 아니면 포장을 많이 해 먹잖아요. 보니까 이땡땡 마트나 마켓 땡땡 마트에서도 그 새벽 배송을 해서 보냉팩에다가 넣어주는데 그것도 스타벅스 컵처럼 보증금 내서 내 보냉팩을 사고 그걸로 거기다 계속 물건을 받고 또 이제 나중에 안 쓸 거면은 다시 보증금 주고 돌려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안 오고 다 일일이 보냉 뭐라 그러지? 파우치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스팩. 너무 아깝잖아요. 거기다 다 들어서 하는데 이제는 그 보냉팩만 앞에다 내놓으면 거기다 다 넣어주고 가니까 그런 거는 좀 환경에
될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 좀 신선한 하는 것 같아요. 네. 전 좀 까맣까맣 해가지고 그 텀블러를 자꾸만 까먹고 안 나와요. 저번에 임지님하고 잠깐 앞에 커피숍을 가는데 임지님이 제 앞에서 커피 시키는데 텀블러 탁 내놓는데 세상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아니 이 여자가 이렇게 멋있다니 막 그 약간 그런 문화도 만드는 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많은 네. 분들이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비닐류 재활용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소비자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네. 기업에서 나서서 해야 되는 그렇죠. 측면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약간 기업에서 시도하는 것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하는 컵 자체도 좀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컵이거든요. 그렇겠죠. 비스페놀 A 프리라고 하는데 이게 유아용 젖병에 맞아요. 소재 있고 친환경 막 네. 이런 식으로 된 그러니까 거죠. 뭐 영화나 영상까지 변형이 없는 그런 소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기업이 조금 노력을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조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텀블러 그래도 많이 가지고 다니시고 할인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네. 카페 자주 안 이용하시는 남자분들은 아예 그런 것 자체를 모르시더라고요. 아 텀블러 가져가면 거기 커피를 담아줘?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쪼잔하게 있어요. 근데 이제 바꿔야죠. 네. 그래서 다 같이 노력해서 네. 바꿔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탄소 중심의 사회를 사는 게 아니니까. 네. 탄소 중심. 그 다음 네. 이슈인데요. 네. 저번에 제가 정인이 그 사건을 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워들 하시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공론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 양부 양모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고의가 아니라 아이를 떨어뜨려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의가 아니라는 그런 식으로 그 검사가 구형을 한다는 식으로 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유튜버들 몇 분들도 막 가서 항의도 하고 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나와주셔서 그 앞에서 구치소 앞에서 항의하고 서초법원에서 하고 그래서 정의법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잊혀졌죠. 이제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면 무조건 이게 고의든 어쨌든 7년 이상 무기징역 이하의 그런 거를 받는다. 근데 이 후속을 이제 계속 쫓아다니는 그 유튜버 분이 있는데 그 후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니까 우선 그 양모는 구속이 된 상태예요. 구속이 돼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 양부는 근데 돌아다니고 있어요. 불구속이 돼서.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같이 이 양부도 분명히 이 양부는 아주 예로 이 정인이를 향해서 비비총을 그냥 저격으로 해서 쏘고 그러던 사람이었거든요. 당시에도 제대로 기소가 안 되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밖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주 태연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구속이 이제는 재판이 났는데 양부는 5년. 양모는 이제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우리나라 법이 한 사람만 뭐 죽인다고 해서는 절대 사형이 안 나온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또 틀리잖아요. 아이들은 그 100배, 1000배로 더 벌을 줘야 되는 것이고 이 양부가 5년을 받은 것도 너무 기가 막히고 그런데도 이 양모하고 양부는 이제 사건이 조금 진정되면 보석을 신청할까 굉장히 이 집안이 재력가예요. 그 교회의 네. 가정이 둘 다 교회의 그 가정이고 이 교인들이 그렇게 진정서를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착했던 사람들이니 너무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 양모의 그 편지가 어떻게 또 유출이 약간 돼서 그 내용을 보니 이민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와서 고속으로 나와서 이민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또 정말 이 정인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달 좀 안 되게 서초법원 앞에서 매일 아침마다 1시간씩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걸 또 집시법으로 신고하신 분이 계세요. 그걸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교인이 했을 수도 있죠. 사람이 정말 어떻게 악마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정말 이 사회는 정말 이 아이들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아직까지도 그리고 계속 이렇게 아동 학대가 일어나는데 이제는 헷갈릴 정도잖아요. 저희가 누가 뭐
정인이가 무슨 일을 당했고 민영이가 무슨 일을 당했고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나쁜 사람들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항의도 하고 괴롭혀줘야지만 좀 사회가 더 밝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인이 이 양모양포는 꼭 지켜볼 겁니다. 진짜 이 항소하고 이런 거 혹시 또 보석신구청이라도 하면은 또 한번 방송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진정서가 아닌 그 타면서라도 탄원서를, 다 네. 보내서라도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계속 추적하는 유튜브 혹시 예, JTBC라고 JTV JTVC 예, 네. 이분이 지금 무슨 이분이 사실 감옥에서 양모의 편지를 약간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약간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겠지만 대단하신 분이죠. 네. 근데 거기서 그 편지 내용이 아마 뉴스에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편지 내용이 딸기잼으로 팩을 하고 있다. 양모가 자기야 그러니까 친자식이 있잖아요. 친자식은 사실 죄는 없지만 친아이에게 영어로 공부를 많이 시켜놔라. 내가 나가서 우리 나가면 이제 이민 가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그 정리에 대한 예언은 아예 없어요. 자기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이 교인들이 정말 악마인지 모르겠는데 진정서를 계속 내고 있고 변호사도 굉장히 비싼 변호사 사서 조금 진정된 다음에 보석 신청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는 자기들이 저희 시민들이 하도 이렇게 항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받은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집시법으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1인 시위 하는데 3명 나와서 하고 있는데 5m씩 안 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속상하죠, 진짜.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는 그런 태도 때문에 더 화가 나네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잊지 않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이 소식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보려면은 네. 뭐 언론에서는 이제 조금 안 나오니까 JTVC라는 그런 유튜브에서 조금 소식도 접하시고 네. 필요할 때는 진짜 탄원서도 매일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네. 전국 투어 하고 있으니까 정말 훌륭하신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관심 한번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번 주에 정말 이것도 많은 분들을 슬프게 하고 화나게 했던 사연인데요. 네, 서울대에서 또 청소 일을 하시는 분이 사망을 했는데 심근경색이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뭐 가로사냐 얘기하는데 뭐 그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도 너무 힘들었고 그 외에 이제 그 관리하시는 분의 일종의 갑질 같은 것에 너무 많이 당해서 또 스트레스도 엄청 많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이제 그런 또 사망에 이르게 된 것 같고요.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고 유사한 일들이 계속 또 발생을 하고 있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도 똑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서 개선을 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런 그 기사를 접하면 마음이 참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고 이것저것 보다 보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질 수 없는 본성 같은 것들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나 하는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 또 마음이 힘들어지고 네, 그래서 다시는 정말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정에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은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지금 이 그 청소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팀장의 갑질이 밝혀졌는데 이 업무와 상관이 없는 필기 시험을 갑자기 보게 하고 그다음에 뭐 복장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인사평가로 감점을 주고 뭐 이런 일들이 더워서 잠깐 샤워하고 이 청소하시는 분한테 근무지 이탈했다고 반성문까지 쓰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 관리 뭐 팀장이라고 내가 부르는 대로 쓰라고 그 반성문을 내가 부르는 대로 쓰라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완장을 찬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신의 그런 자그마한 힘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좀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게 참 힘들어요. 직장마다 진짜 이게 무슨
욕을 하면 안 되지만 무슨 어떤 거에 그런 불변의 법칙이라고 꼭 이런 사람들이 한둘씩 있잖아요. 근데 있죠, 있죠. 뉴스들이 계속 나와서 보니까 물론 이 서울대에서 이 조치를 해주는 것도 물론 굉장히 문제지만 그 팀장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옹호해 주더라고요. 이 서울대에서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은 이 팀장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거잖아요. 2년 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고 그 사람이 죽었는데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서울대 입장에서는 이 팀장은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질색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하는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뉴스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직과 자신들을 동일시하면서 자신의 위치는 그냥 직원이잖아요. 직원인데 자신의 그 조직하고 자기하고 뭐 거의 대등하게 생각해서 거기에만 그렇게 헌신을 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사실은 또 조직 입장에서 보면은 잘한다고 효율적이라고 능력 있다고 또 추켜 세우겠죠. 그러니까 이런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실 진상 파악을 하는 게 먼저인데 그거보다는 이제 관리자의 말들을 주로 듣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한라인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네. 네이버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네네. 한 데에도 또 다른 그런 팀장이 직장 내 있었잖아요. 괴롭힘 네. 같은 게 근데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팀원들이나 직원들이 여러 번 뭐 하소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딱히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는 이거는 각자 회사에서 진상 조사를 하지 않는 그런 책임이기도 하고 이걸 또 계기로 청소 노동자들의 현실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데 지금 그 청와대 청원도 있어요. 휴게실을 네. 청소 노동자의 휴게실을 애초에 마련하는 거 이거를 의무화해달라. 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화장실 한 켠을 휴게실로 삼고 있고 특히 계단 밑에 뭐 자그마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쉬게 하는데 그러면 정말 냉난방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위생도 문제가 그러니까 그 내 자신이 너무 소음. 비참해질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휴식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 근데 이게 되게 오래전부터 불거왔던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되고 그래서 있는지. 우리가 어느 조직이든지 볼 때 제일 힘들고 약한 사람들을 그 조직이 어떻게 대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가 드러나잖아요. 이거는 뭐 각 개인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어디 갔을 때 좀 힘없는 사람들을 이 사람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네. 사람의 일면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사회적인 일종의 타살 같은 거 행위들은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 다 좀 힘을 합쳐야 됩니다. 네. 늘 하는 얘기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또 부르르 일어났다가 또 그냥 잠잠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목숨을 버려야 이게 또 문제가 드러나고 그래서 조금씩 해결이 되고 아유, 이러지는 않았으면 사람들이 좋겠어요. 많이 화가 쌓여 있어서 그 쿠팡 보십시오. 다 탈퇴하고 불매 운동하고 그 큰 기업도 이제 막 무너지게 막 흔들흔들 거리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것이 그 과정의 공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노동자들을 같게 대우해주는 거 이것도 공정입니다. 서로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다른 노동자인 게 아니잖아요. 다른 취급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그저 1등하고 성공하고 이러한 것들을 높이 쳐다보니까 뭐 인성이라든가 이런 도덕 윤리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긴 시간이 지나고 지금의 결과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른들이 많이 또 반성하고. 맞아요. 이번에 그 돌아가신 분이 일간지에서 기자 생활도 하셨고 네. 15년 전에 세네갈에 가셔서 NGO 활동도 굉장히 훌륭하다. 하셨다가 네, 그러니까. 귀국을 하신 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시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새롭게 또 일을 시작을 하셔야 되니까 이제 또 이렇게 또 어쩌면 원치 않았던 일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뭐 계급 의식이라든가 차별 차이의 그 눈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런 거는 정말 같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분 이제 산재 신청하셨는데 꼭 산재 네. 그 인정을 받으셨으면 서울대에서 좋겠네요.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직장 내 그 뭐 괴롭힘이나 갑질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그 직장 갑질 119인가 그런 네.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셨으면 참으면 좋겠습니다. 안 돼요. 네, 이제는 참지 말고 목소리를 높이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또 연대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메일 가겠습니다. 네. 작은 생각님이 또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며칠 전 민주당 예비 대선 후보들에 대한 국민 면접이 있었습니다. 소위 면접관이라는 사람들 중 몇몇 아리송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대를 갖고 봤는데 많이 답답했습니다. 면접이 뭡니까? 보통 면접은 서류나 전형적인 필기 시험으로는 알 수 없는 인격이나 품성 등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은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시험의 목적에 적합한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국민 면접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적합한 사람을 찾기 위한 면접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특정 후보 한두 명에 대한 비난이 주가 된 걸까요? 민주당의 이념은 무엇입니까? 협치가 이념입니까? 아니면 전직 대통령, 지금은 영어의 몸이 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이념입니까? 혹은 조국과 추미애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이념입니까? 제 눈과 귀에만 그렇게 보이고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국민 면접이라는 이름이 부끄럽게 국민을 대표할 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면접관이라고 나와서 이미 마음속에 합격시켜줄 사람과 떨어뜨리고 비난할 사람을 정해놓은 것 같았습니다. 무슨 블라인드 면접을 흉내낸 것처럼 가림막 치고 음성 변조하고 했는데 누가 누군지 다 알고 하는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보였습니다. 이럴 거면 왜 국민 면접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뭔가 경선으로 흥행을 하겠다는 의도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흥행은커녕 적폐 쓰레기 언론들에게 민주당을 공격할 빌미만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차라리 경선 전에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하거나 아니면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 등을 면접관으로 불러서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경선 후보들의 다른 면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또 손혜원 의원은 어떻습니까? 이런 기획에서는 우리나라 1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이 손혜원 의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손 의원이 민주당에 좀 껄끄러운 감정을 갖고 계실지 모르지만 도와주십사 간청하면 안 해주실 분이 아닌데 이런 엉망진창 국민 면접을 하는 것보다는 손 의원 같은 분에게 부탁드려서 정말 참신한 기획을 할 수는 없었습니까? 하긴 힙한 모자 쓰고 롤린 춤추면 젊은이들이 좋아할 거라 생각하는 굳은 머리에서 무슨 아이디어를 바라는 건지. 선거는 이겨야 합니다. 불법, 탈법이 아니면 무슨 짓이든 해서 이겨야 하는 게 선거입니다. 4.7 보궐에서 서울과 부산 두 도시의 시장 자리를 다 빼앗겨 놓고 뒤늦게 시민들이 오세훈과 박형준이 저지른 짓을 알아주지 않았다 한탄해봐야 이미 버스는 떠난 뒤입니다. 이번에도 그럴 겁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통령도 약속한 걸 왜 못합니까? 포퓰리즘이라고 욕먹는 게 두렵습니까? 나라 살림 축낼까봐 싫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선거에 이기길 바랍니까? 혹시 선거에 이기는 건 이미 간신 바뀐 건 아닌가요? 대통령이야 누가 되던 다음 총선에서의 내 공천권 혹은 내 계파 사람들 공천권에만 관심이 있는 건가요? 설마 그런 건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해 봅니다. 누가 인위적으로 노무현을 띄우기 위해 어떤 기획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정적인 건 노무현이라는 사람의 진실성이 국민을 감동시켰고 그 결과가 수많은 저금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국민 면접이니 뭐니 하면서 소리는 요란했는데 정작 알맹이는 없는 경선. 특정 후보에 대한 비난만 있었던 면접. 선거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찬물만 끼얹는 민주당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정알못인 제가 생각하는 선거는 우선 내 편을 단도리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민주당의 헛발질에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지자들의 마음을 다독여서 다시 민주당을 신뢰하게 만들 생각은 않고 중도층의 마음을 잡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중도층의 마음을 잡을 만한 무슨 특단의 대책이라도 내놨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니 민주당이 뭘 믿고 내년 대선을 기대하겠습니까? 국민 면접이라고 이름만 붙이고 정작 한 짓은 눈 가리고 아웅. 왜 면접관에 뽑혔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을 면접관이라고 내세워서 특정 후보 비난과 다른 특정 후보 띄우기로 일관한 그야말로 요식행위. 일반 국민인 제 눈에도 보였는데 정치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눈에는 얼마나 잘 보였겠습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지지자들 마음에 든 멍, 가슴에 상처 하나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면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2021년 들어서 민주당이 제대로 한 일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몇 의원의 개인적인 의정활동 말고는 이렇다 하기에 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기껏 한다는 게 무슨 사면이나 말하고 쓸데없이 사과나 남발하고 선거는 참패하고 언제까지 민주당 지지자들이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부 총질 그만하고 민주당과 국민을 생각하십시오. 말로만 국민 하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시란 말입니다. 네. 국민 면접 1차 보셨어요? 그 히든싱어 박스에 들어가서 제가요. 너 누군지 알겠다, 야. 그때 뭐 면접관들 네. 웃겼어요. 근데 면접 봐보셨잖아요. 어떤 면접이라도. 근데 그런 식으로 면접합니까? 그렇죠. 좀 잘못된 방법에 국민 면접 이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그 면접을 하면은 정말 면접 보는 것처럼 딱 이 후보들을 이렇게 진짜 막 김영 같은 사람이 감정 보이면서 막 까고 그런 것까지 좋은데 왜 그 면접이라는 이름 하에 예능과 같이 합쳐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살짝 그건 오그라드는 그런 게 좀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면접을 하면 딱 제대로 멋있게 딱 면접하는 것처럼 아니면 진짜 개 같은 면접관도 있는 거고 잘 해주는 면접관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너무 예능 웃기려고도 하고 예능하고 합쳐진 그런 쇼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건 약간 참패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면접관이라는 게 사실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나 그 어떤 핵심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데에 비해서 민주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 오히려 좀 반대되는 목소리를 많이 냈던 사람 면접관이었던 게 가장 큰 분란의 시작이었던 것 같고, 특히 김경률, 진중권까지 언급이 됐었잖아요. 뭐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많은 분들한테 진짜 화를 짚혔는데 그게 굉장히 네.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사람인 줄 알지만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면 흥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네네네.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민주당은 후보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라 지도부 리스크가 있다. 지금 현실에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선 기획 하시는 분들이나 지도부나 흥행에만 생각을 했지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이뤄내야 할지는 고민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흥행이라는 게 언론에서 써줘야 흥행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많이 보던가. 그렇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 별로 흥행이 했다라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언론에서 얼마나 많이 보도를 해주느냐를 흥행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잡음을 조금 했던 것 같고 거기서 많은 분들이 화가 났고 네. 강용석 같은 애들 데려다 놓던가 그러면 TV조선 같은 데서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고 뭐 김경률 때문에 난리치더니 이제는 빼고 그냥 하는데 그 방송 자체가 너무 시청률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걸 데일리민주를 네네네. 봤더니 조회수가 14,000? 막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민주당의 고민은 델리민주의 조회수가 안 나온다라는 거였다는데 델리민주에서는 조회수 안 나와도 됩니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딴 보면 네. 되는데 아니 그리고 뭐 시청자가 새날 너무 없었어. 시사타파 뭐 여러 가지 서울의 소리 뭐 여러 가지 유튜브들과 함께 동시 중계를 했으면 훨씬 많은 그
실시간 접속자 수와 조회수가 담보가 됐을 텐데 그런 고민은 하지도 않은 몇 안 채 몇안 별리민주에서 됐어요. 할 테니까 다 와서 보세요 하면 누가 와서 보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안을 한다고 했다고는 하는데 아마 연락 받으신 여기 유튜버들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안을 일단 안 한 걸로 알고 예, 있어요. 안 했다고. 네, 네, 네. 말만 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제 토론회나 이런 거는 끝났고 이제 투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니까 이제 후보가 조금 6명으로 단축이 되면 조금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이제 9명이었다 8명이 돼서 사실 너무 많아서 토론회를 보는 것 자체가 그러니 그 양승 네, 양승조 지사님. 그분이 나올 때마다 누구지? 막 이러면서 깜짝 너무 많아가지고 누구지? 네, 아, 후보가 맞다. 너무 많아서 사실 누구지는 알겠는데 너무 많으니까 화면에 맞아요, 비춰줄 맞아요. 때마다 깜짝 놀랐어요. 좀 그 대화에 집중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잘해봅시다. 6명 되면 재밌을 것 같아요. 6명도 너무 이빨- 많다는 생각은 들지만 다들 네. 이빨을 다 감추고 있는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이메일 가겠습니다. 한결님이 보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기재부가 헛발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편지를 드립니다. 왜 선별지원 같은 것을 고집해서 돈을 쓰고도 욕먹는 짓을 고집하는 겁니까? 세상에 돈을 주고도 욕먹는 어리석은 짓이 또 있을까요? 선별 지원에서 국민들 환호받은 적 있나요? 선별 지원 받은 사람들은 빈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짜증났다 하고 선별 지원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받지 못해서 화가 났다 하고 그런 소리만 들리던데요. 선별 지원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가려내는 소모적 비용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고 하죠. 다들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보편 지원이 선별 지원보다 월등하게 효과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더 심각한 지점은 선별 지원은 민주당이 지향해온 더불어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손잡고 가는 세상,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려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해온 길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선별 지원은 사회적 약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이들을 평등하게 대하려는 민주 진보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별 지원한다는 것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차별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국민들을 가난한 사람과 부자로 편가르게 하는 정책이죠. 왜 이렇게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빈곤층이야 라고 낙인 찍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빈곤층으로 낙인 찍히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빈곤을 증명하기 싫어 선별지원 신청 포기했다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또 하나, 선별복지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보편복지를 하면 결국 부자 증세의 길로 간다고 생각하여 보편복지를 거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될까봐 걱정돼서 보편복지를 거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편복지를 말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데 선별복지를 말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식으로 정책을 만들려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그런 의심 때문에 민주당 선명 지지층들이 선별지원에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 편가르기 하는 선별지원은 그만합시다. 같은 맥락에서 대선 주자들에게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총리하셨던 그분이 압도적인 대선 주자 1위였어요. 저도 그분이 선별지원을 고집하기 전까지는 그분을 응원했습니다. 오랜 경륜과 안정감, 중도층까지 떠안을 수 있을 것 같은 넉넉함, 그런 점에 호감을 느끼고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른 분과 지지율이 막상막하가 되자 나는 그 사람이랑 달라 라고 말하고 싶었는지 선별 지원 고집하고 기본소득 공격에 열중하더라고요. 보편 지원이 지금 민주당 대선 지지율 1위 나오는 그분의 전유물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상급식으로 서울시를 털어냈을 때부터 보편 지원이 민주당이 지향하는 방향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보편 지원을 내팽겨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하나, 기본소득이 이재명 지사만의 전유물입니까? 기본소득은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시도됐고 실험된 정책인데 그 정책이 어떻게 이재명 지사만의 전유물이겠습니까? 만약에 이낙연 전 총리님이 보편 지원의 길로 갔다면, 사면론 같은 헛발질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는 시원한 소통 능력이라든가 선명한 행보에 박수를 치는 분들도 많겠지만 많은 분들은 이재명 지사가 펼쳐온 정책과 이념, 가치, 태도 같은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무상급식 때 자칭 보수 세력과 각을 세우면서 보편 복지의 길로 갔을 때부터 만들어진 민주당의 전통과 가치를 이재명 지사님이 정책으로 잘 실현해 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민주당 지지층이 이재명 지사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낸다고 생각해요. 만약 이낙연 전 대표님이 이재명 지사가 펼쳤던 정책들을 자신의 정책으로 흡수하고 추미애 전 대표님이 출마 선언 때 하셨던 감동적인 메시지처럼 그런 메시지를 내왔다면 지금 아마도 40% 정도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대세 주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민주당 대선 주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나는 이재명이랑 달라 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윤석열이랑 달라, 나는 오세훈이랑 달라, 나는 유승민이랑 달라, 나는 홍준표랑 달라, 나는 안철수랑 달라, 이런 메시지를 내십시오. 민주당 지지층이 성남시장 이재명에게 환호했던 것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나는 박근혜와 다르다는 메시지를 선명하게 보여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가 펼쳐온 정책과 지향하는 길은 민주 진보 세력이 그동안 지향해왔던 길인데 이재명 지사와 각을 세우면 결과적으로 어떤 길로 가게 되겠습니까? 결국 자칭 보수 세력과 비슷해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대선 주자님들, 보편 지원, 기본소득의 길을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 이재명의 정책을 품어안고 이재명 플러스 알파가 되세요. 이재명 빼기 전략으로 가면 민주당이 지탱해온 선명 지지층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은 사람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보여주는 정책과 가치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님들, 그 정책과 가치를 자신의 정책과 가치로 녹여내서 민주당 선명 지지층의 사랑을 가져가십시오. 이재명을 끌어안을 때만 이재명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한결님이 저희 저번 주 토요일 날 한라인에도 굉장히 분노의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왜 욕을 안 하냐고 왜 이렇게 희망회로 돌리냐고 막 이런 식으로 해주셨어요. 근데 또 메일도 보내주셨잖아요. 이날 토요일 날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대표적인 저희들의 마음을 이 민주당 이 후보님들을 보고 있는 마음을 그 분노의 마음을 표출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댓글을 날렸습니다. 신랄하게 한번 비판해 보겠다고. 더 이상 욕을 할 수가 없어. 아무튼 어떤 마음인 줄을 알겠어요. 또 얼마나 또 이 토요일날 이 주말에 얼마나 또 화가 많이 나시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국민 면접 그것도 그렇고. 저도 그 민주당의 토론회를 보면서 너무 그 한걸님 같은 마음이었어요.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할까? 1위 후보에 대한 견제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고 모든 사람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수밖에 없고 당연하죠.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너무 저급하잖아요. 어떻게 뭐 스캔들을 이런 거를 물어볼 수가 있고. 김부사한테 물어봐. 왜 이재명 도지사한테 물어보니까 다. 근데 그걸 모르시는 척하는 건지 모르는 거라고 하는 건지 그 병원 갔다 오고 그런 거를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냐고. 이번에 관련된 기사들 나온 것들을 쭉 보니까 의외로 의원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 강훈식 의원도 그 정경심 교수님 그거 무죄 난 걸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김경률 그거를 금방 바꿨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건지 자기들끼리 몰랐다라는 건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다 일일이 하면 세균 의원님도 저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또 각자 또 나름대로 지지하는 후보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직접 보진 않았고 관련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옳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 뭐 지금 옳은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옳은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도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또 여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 근데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분인데 안 했거든요. 그런 분은 앞으로도 할 의사도 없고 그냥 말만 그런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분이 보시면 저한테 됩니다. 문자 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이낙연입니다. 제1차 경선인단 모집으로 힘을 모아주세요. 이번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아주 급하셨나 봅니다. 단체 문자를 보내고 네네. 계신데 있을 때 잘하지. 네, 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고 대선을 치르는 건데 몰랐다라는 거 말이 안 되고 본인이 뭔가 질문을 하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 질문을 했어야죠. 어떻게 이런 토론회를 그렇게 저급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제대로 된 질문하신 분 추미애 후보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추미애 후보님은 정말 연민하신 것 같아요. 딱 그 이재명 지사님 편 들면서 네. 자기 표도 이렇게 사수하시면서 빛이 나시잖아요. 거기서 네거티브 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근데 그게 결코 이 지사님 도와주는 게 아닌데도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정말 빛이 나는 그런 토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메일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결님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싫으신 분 욕 많이 할게요. 댓글 가겠습니다. 네. 50대 소년님, 탁월한 행정 능력으로 국민에게 인정받은 대선 지지율 1위인 후보와 검찰 개혁이란 시대적인 사명을 위해 격에 맞지 않는 장관 자리를 수락하여 수구 꼴통들의 린치에 피 흘리면서 버티다 당으로 돌아온 추미애를 모욕하는 행태에 분노합니다. 저는 민주당 당원이 아니지만 인간으로 할 짓이 아니죠. 유선미님, 선거는 시대 전신의 승부다. 이 말에 제일 잘 맞는 분은 이재명과 추미애 뿐이네요. 임은지님, 추 장관은 쉬는 동안 유튜브 보면서 당심과 민심을 많이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당원들의 마음과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늬만 민주당이 아닌 생각과 행동이 민주당스러워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네, 랑랑님 1688-1111 국민 경선인단 신청했음. 좀 전에 딸까지 완료. 확실한 1등 후보 자꾸 깎아내리면 민주당까지 폭망한다. 이재명을 당내 대통령 후보로 못 내면 민주당 폭망이라고 20대 중반의 딸이 말한다. 아주 소소한 행복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다음은? 저와 제 지인들은 이재명이라고 합니다. 공정한 사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공작과 조작으로 대한민국 망치는 적폐 언론, 적폐 기득권, 선택적 수사에서 자기들 입속만 챙기려 하는 검사, 불법으로 자기 배만 불리는 재벌, 진짜 사이코패스 같은 범죄자들, 그리고 친일파 처벌해주세요. 일할 때 확실히 하도록 하는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합니다. 유선미님, 오늘 토론에서도 정세균이 김부선 언급해서 너무 짜증났네요. 오죽했으면 이 지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바지 한 번 더 내릴 거냐고요. 너무 가슴 아프고 답답했어요. 같은 민주당 후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박용진, 이낙연 그리고 정세균. 토론 내내 너무 공격적이라 저도 보기에 너무 언짢았는데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배따오님, 같은 편끼리 정책이 아닌 사적인 일로 쓰레기 국짐당 것들처럼 뜯는다고 지들이 올라가는 게 아닌데 멍청하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남을 밟고 자기가 올라가려 하는지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계속할까요? 정문가님, 열성 지지자로서 생각할수록 열받네요. 대안 없는 악성 네거티브에만 몰두하는 후보는 이번 컷오프에서 확실히 정리합시다. 시인님, 박용진은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어요. 오직 이재명 태클만 걸 줄 알지. 기본소득 정책을 반대하는 건 자유지만 대부분 서민들은 삶에 활력을 주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시행은 힘들어도 장기적으로 우리 자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박성민님, 김어준은 동지의 언어로 비판하자고 하는데 이낙연, 박용진 등등은 더 이상 동지가 아닙니다. 이미 선을 넘었어요. 민주 진영에서 괴멸시킬 대상, 그 수준입니다. 네, 위대한 개츠비님. 경선 시작되니 모든 커뮤니티에 똥파리들 난입해서 이재명 조롱하고 이낙연 띄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건 이낙연이랑 전해철이 자제를 시키든 어떻게든 해야 하는데 이들을 이용하는 건지 날이 갈수록 조롱이 심각해집니다. 똥파리들 보면 이재명이 후보로 선출되면 투표를 포기한다느니 윤석열을 뽑는다느니 하는데 이러다가 이들의 테러로 일반 지지자들이 질려서 만에 하나 이낙연이 후보되면 투표 더 안 할 듯합니다. 똥파리 빨리 박멸 못하면 민주당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용님. 한 푼 줍쇼. 스스로 낮추는 자칭 못생긴 감자 최문순. 호감을 주네요. 인간미 넘치는 분들이 많은 민주당. 경선도 축제로 갑시다. 네. 지금 이제 경선이 진행되면서 토론회 등등을 보고 많은 분들이 소감을 올려주셨는데, 진짜 영님 말처럼 최문순 후보님도 굉장히 좀 분위기를 많이 밝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네거티브로 흐르지 않게끔 네, 많이 그리고 노력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딱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저희가 조국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검찰개혁 생각하는 마음을 너무 확실하게 막 그쪽이 봤을 때 밉게 얘기 안 하는데 그 생각이 너무 뚜렷하시고, 그리고 이번 경선 때 보고 이렇게 응원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이재명 지사님이 그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경선할 때 굉장히 그때부터 너무 힘드셨었잖아요, 지금까지. 네네. 욕 많이 먹고. 근데 이제 그거를 명숙님 말씀대로 그 자리에 있을 때 열심히 하시고 결과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다 너무 고생 진짜 너무 많이 하셨다는 생각도 들고, 네. 지금도 도지사 일일이 사소한 거 하나하나 너무 잘하신 게 많이 드러나니까 믿음직스럽고, 저희는 잘하는 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쨌거나 안 좋은 내용으로 계속 네거티브 펼치는 후보들 쪽에 얘기를 드리자면, 그런 식으로 자꾸 공격을 하면, 정책이 아닌 약간 그런 이상한 내용으로 공격을 하면 오히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재명은 고생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똘똘 뭉치게 맞아요. 되어 있습니다. 내 후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지지자를 결집하는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라는 거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정답입니다. 역효과에다 자기들이 나중에 이제 공격받습니다. 똑같이. 네. 그리고 추미애 장관님이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지지자분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거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유튜브를 보셨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긴 한데, 지금 제가 추미애의 깃발을 읽고 있는데 그래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당 초창기에 처음 합류하고 뭐 이럴 때부터 본인만의 정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확고히 있었기 때문에 뭐 당 지도부에서 뭔가 압박을 가하는 문제라거나 이런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에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내용이랑 같은 결로 가고 계신 것 같아. 맞아요. 그 당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대기업한테 뇌물 받고 이런 게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사이는데 그 삼성 돈을 딱 안 받았다는 이런 거를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저도 경선을 보는 것보다는 그 추미애 깃발 저도 이제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일관성이 있고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냥 보통 열 남자 부럽지 않은 그런 정말 우리가 열 남자 뿐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그분이 이제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인데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이번에 나온 책들 많이 좀 읽어보시고 정말 강추드리고요. 네. 봐야겠네요. 정치인이 어떠해야 맞습니다. 하는가라는 거에 대한 어떤 표본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정치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고통의 지수를 낮추고 행복의 지수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고 이재명 지사님도 이번에 그 서울대 관련해서 서러워지려고 태어난 사람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를 우리가 뽑아야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되게 딱딱 나오는 행동이나 그 경선 때 아무리 자기가 대본을 쓰고 머리를 쓰고 해서 하는 말이라도 그 사람의 본성이 너무 딱 드러나는 것 같아서 재미가 없더라도 누구 보기 싫더라도 꼭 이
그 경선 이제 6명 하시면은 그때부터 꼭 봐주세요. 꼭 봐달라고 한 이유가 똥파리들이 채팅방을 점령하고 있어요. 맞아요, 텔레비즈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이낙연 대표나 뭐 그 이낙연 대표가 얼마나 그걸 보고 또 으쓱으쓱해서 계속 그쪽으로 나가실까 그런 걱정도 약간 되고 하니까 많이 봐주시고 채팅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월말 김어준의 이재명 지사 인터뷰가 있는데 이게 원래 유료인데 그 유튜브에 무료로 올라왔더라고요. 팟빵.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뭐 기본소득이라거나 기본주택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인기 영합주의에서 나온 게 아니라 본인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굳어졌다라는 거,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 진정성을 알 수 있을 테니까 용진아 네가 좀 먼저 봐라. 용진님 눈이 가려져서 못 봐요. 근데 그거 진짜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네. 재밌어요 정말. 네, 계속 갈게요. 시캔님, 민주당은 본인들이 잘나서 국회의원 되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정신 차립니다. 지지자들에게 등 돌리면 그때서야 정신 차리죠. 저는 이제부터 열린민주당을 응원할 겁니다. 나 혼자이지만 상관없네요. 조국 장관님도 혼자 이겨내고 계시니까요. 나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더불어민주당만 믿고 있으면 김경률, 진중권 같은 애들이 공천받아서 총선에 나옵니다.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대항마가 될 열린민주당도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김기현님, 촛불 덕에 당선돼 놓곤 지들이 잘나서 된 줄 알고 밥그릇 깨질까봐 조중동 지역구 눈치만 보는 등신들은 죄다 물갈이 해야 함. DHK님, 송 대표, 홍남기, 기타 수박들은 민주당을 위해서 떠나세요. 그리고 180석 수박들도 정신 차리시고요. 정병두님, 믿고 싶지 않지만 정말 점점 실망스럽기만 하네요. 둘이 뭉실 땐 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가시네요. 상황이 어렵다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만든 게 무엇인가요?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험한 꼴 보기 싫으니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그래도 믿음이 갔던 의원님이셨는데 조국의 시간 안 읽어보신 듯한데 바쁘시더라도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슬퍼집니다. 씁쓸하네요. 아, 이 정병두님은 그 김민석 의원님 인터뷰에 남겨주신 댓글이었어요. 김미성님 그 방송에서 너무 또 실망하신 그 당시 또 실망하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네. 영숙님 거까지 있고. 아, 네네. 네. 스페이스님, 민주당은 왜 항상 뜬구름만 잡죠?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것 같네요. 대리 수술만 막자? 지금 의사들 성범죄 사진들이 엄청 돌아다니고 말이 많은데 대리 수술만 막는 취지라고요? 진짜 현실을 모르고 뜬구름만 잡고 있네요. 명중 사수님,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는 검찰 사태를 엄중만 하고 있던 수박들을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런 조금 비판하는 댓글을 소개해 드린 거는 민주당 지도부와 민심이 너무 멀어져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거기에 속해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민심과 동떨어질 의원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목소리들을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진짜 공부하기 싫으면 유튜브라도 보세요. 차 운전하고 다니실 때, 차에서 이동하실 때 유튜브라도 좀 보세요. 그러면 그 민심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국회의원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지역구 활동 같은 게 그렇게 많이 일이 많을까요? 그 시의원들이 다 많이 하지 않나? 그리고 보좌관들을 나라에서 다 이렇게 대주는데 그 중에 하나는 민주당이면 민주당 쪽 이 방송을 보는 보좌관을 조금 본인이 다 보지 소화를 못한다면 그걸 좀 쏙쏙 볼 수 있는 그런 보좌관들도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지금 이 경선은 당원들로만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헛소리 하는 걸 보면은 아마도 유튜브도 안 보는 것 비당원 투표도 같아요. 있죠. 예. 네네. 비당원들도 하는데 지금 그 권리 당원들이 연락이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경선 투표를 하겠다고 그게 지금 그저께 40만 명이 벌써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경선 인단에는 일반 분들도 들어갑니다. 당원 아니신 분들도. 그래서 이렇게 그 신청을 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CCTV 문제도 제대로 이게 통과가 아직 안 돼가지고 여기에 대한 좀 그 비판이 너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였죠? 최근에 그
사모펀드 관련 사모펀드가 아니라 장모님 윤석열 장모님 장고증명서? 네, 그 요양병원 가게 된 네, 것도 이거를 고발한 사람이 열린민주당이었습니다. 최강욱 조대관 네. 항의 네. 그 세 분. 그리고 지금 그 김건희 씨의 논문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또 고발 조치하고 이렇게 기자회견한 거 열린민주당입니다. 김의겸 의원님. 네. 민주당은 뭐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뭐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너무 창피한 얘기가 라디오나 이런 데서 그 윤석열 S파일 나올 때 윤석열 S파일 누가 썼냐 막 어디서 나왔냐 막 이런 얘기가 많았을 때 그 야당에 있는 어떤 패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그런 거 쓸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네,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실. 진짜. 네. 네, 계속 갈게요. 똘똘이님. 조국은 크게 쓰일 소중한 제목이다. 최고의 형법학자로서 선비인 줄은 익히 알고 있었으나 2년 동안 혹독한 검찰 모략질을 꿋꿋이 견뎌내는 걸 보고 대단한 강단이 있다고 보았다. 이제는 싸가지 없는 짐승을 끝까지 뒤쫓아 매운맛을 먹이는 걸 보곤 이분이야말로 지도자 감인 줄 알게 되었다. 무릇 지도자는 학식과 덕망은 물론이지만 또 불의를 통쾌하게 쳐내는 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조국은 이 조건을 충족시킨다. 마른 빈님, 최민희 의원님께는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함께 한다고. 우리가 늘 옆에 있다고. 그래서 원하는 우리나라를 만들어 보자고. 힘내시라고. 바틀비님, 최유미 의원님, 오세훈 면전에 대고 오시장 교육정책 서울런을 정밀 타격으로 맹폭하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새날에서 뵌 추임새만 넣던 유하고 화사한 패널의 이미지는 최유미의 본 모습이 아니었더군요. 서울시의회에서 더 많은 활약해 주시고 다음엔 꼭 국회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라인랑님, 정청래 의원님 존경합니다. 가슴이 시원합니다. 민주당 지지 평생 하는데 왜 이래요? 이재명 밀어주세요. 다음에 대통령 이재명밖에 없다. 네, 그 최유미 의원님 관련된 영상은 진짜 SNS에 많이 공유가 되고 잘려 있어서 있어요. 네,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네, 오세훈이 아주 그냥 바보가 돼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데 최유미 의원이 따다다다닥 하는데 그게 진짜 시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 활동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댓글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직 공감뿐 사연입니다. 서울에 사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현재 아이가 3살이고요. 저와 남편의 맞벌이라 아이는 어린이집 갔다가 근처에 사는 친언니가 돌봐주고 있어요. 보통은 아이가 어린이집 끝나면 언니가 데리고 와서 간식 먹이고 집 앞에 키즈카페가 있어서 거기로 가거나 아니면 동네 놀이터 가서 놀아주곤 하는데요. 저희 아이가 흥도 많고 개구쟁이라 신나게 놀다가 깍깍하고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언니 말로는 키즈카페에서는 뭐 어린아이들 노는 곳이니까 별말 안 하는데 아파트 놀이터에서는 아이가 소리 지르면서 놀면 저층에 사는 분이 와서 한마디씩 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싸울 뻔한 적도 있었다고. 그럼 놀이터에서 애들 놀고 소리 나는 게 잘못된 거냐고 하면 아파트 단지에서 애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교육을 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씁쓸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따지고 싶은데 요즘 엄마들이 지켜야 할 게 너무 많네요. 뭐만 하면 맘충이니 뭐니. 그래서 언니도 저도 조심하고는 있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지난번에도 이것과 좀 비슷한 사연이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는 당연히 맘충이 될 수밖에 없고 아파트 저층에 사는 사람은 낮에 밖에서 막 소리 지르고 애들이 그러면 그것도 너무 불편할 수도 있고 이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냥 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닐까? 동전의 양면 같은? 이거는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희는 동네에 이제 제 아이 또래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골목에. 그래서 뭐 주말이나 저녁에 이렇게 되면 애들이 막 밖에서 시끄럽게 노는데 주말에 뭐 낮잠도 자고 늦잠도 자고 하잖아요.
저는 아이들 노는 소리가 거슬리지 않거든요. 소리 지르고 놀아도 막 잘 놀고 있구만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약간 마음의 여유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저도 밤에 저희 동네가 굉장히 그런 동네인데 오토바이 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들이에요. 저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제 생각도 나긴 하고 아 나도 밤에 들어올 때 저렇게 시끄러운가 막 이런 생각도 하긴 한데 말씀대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분란이 나진 않았겠죠? 이 두 분이. 네네. 그랬으니까 그냥 조금 마음의 여유 갖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엄마가 아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아이가 놀 수 있는 공간이 놀이터인데 거기 놀이터에서 나는 소리조차 뭐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어디 가서 놀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막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 반려견들 성대 수술 하듯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야 되냐고요. 애들도 다 압니다. 그리고 너무 심하게 그럴까요? 얼마나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구조가 아파트 놀이터는 아이들 놀 수 있게 좀 다른 곳으로 많이 빼놓는 네, 게 네. 많았던 것 같은데 여기는 아마 좀 가까이 있나 봐요. 네, 저층에 사는 분들이 이제 주로 어른들이시겠죠. 네. 네, 조금 이제 신경이 예민해지시거나 어른들이 조금 그런 게 있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해서 또 어른들을 또 무조건 또 얘기하기도 어렵긴 하고. 그게 진짜 마음의 여유라는 게 옆집에서 아기가 하도 운다고 신고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대요. 저도 어떨 애기 때는 운다고. 애기들 막 자지러지게 울고 막 이러면은 힘들더라고요. 그건 힘든데 어디서 보면은. 신고까지 할 생각은 안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건 그런 뭐, 사람들이 되게 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키워야 한다라는 아프리카 속담. 그 말이 진짜 아이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이런 것만을 의미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아이가 아파서 울거나 아이가 놀면서 시끄럽게 하거나 이런 것들까지 좀 이해해주는 문화. 그게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닌가 맞아요.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고요. 좀 기쁜 이야기보다는 슬프고 아픈 이야기들이 많아서 좀 그랬지만 앞으로는 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쪽에 이런 슬픈 그런 것보다 저짝에 많은 그 불행그런 그런 게 많아서 가끔 그런 뉴스도 좀 보시고 기뻐하시기 네. 바랍니다. 네, 새날 한라인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